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 이 보수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핵 전문가들이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높아서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핵무장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안보에 해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의 러시아 참가를 검토하자 우크라이나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IOC는 지나치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 미국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 윤석열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핵무장론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서 얼마 전이었죠. 그 파문을 일으켰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 핵무장론과 관련한 파문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면 원전 산업 등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한국이 핵무장하는 순간 그게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단 한국에 핵무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들어낼 기술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가 지난 1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워싱턴 DC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한 세미나였습니다. 그 이틀 전에 열린 이 세미나에 북핵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한 다양한 그 심도 있는 얘기들을 했어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미국 최대 핵연구시설 로스알라모스 이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영변을 방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원심 분리기 시설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북핵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번 그 세미나에 주 연사로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만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뭐 금방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하지만 핵무장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해커 박사가 언급한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라는 네. 표현은 사실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단순한 그런 이제 표현이 아닌 네, 거죠. 맞아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한국이 감당해야 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그런 부담이 너무나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고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함으로써 한국이 맞닥뜨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언급했는데요. 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핵무장은 뭐 한두 개, 두세 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핵무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해커 박사는 무기급 핵연료 그리고 핵실험 등을 통한 검증 그리고 핵무기 발사 수단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도 그걸 뭐 ICBM 또 미사 그거를 이제 발사해야 할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ICBM 그렇죠. 미사일 아니면 뭐 비행기로 날아가서 쏜다 그러면 핵미사일을 싣고 갈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개발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핵무기 개발, 핵무장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무슨 핵무기를 한두 개 만들면 끝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이 핵무기 최고 전문가 이 해커 박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핵무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국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였는데 예.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국 내부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냐 하면 핵무기 개발에서 필수는 핵실험이에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터지는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국가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핵실험에 성공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핵무기 국가가 되는 건데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그 점을 지적했어요.
한국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해도 결국 핵무기를 완성시키려면 핵실험은 기본인데 그럼 그 얘기 뭐냐면 남한 땅 어디인가에 핵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서 핵실험을 할 것이며 과연 핵실험을 어디서 한다고 그럴 때 그 지역이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이 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절대로 거라는 안 얘기죠. 받아들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핵무기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도 막상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핵실험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한국에서는 어디서도 받아들일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국이 어디 가서 핵실험을 하겠냐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핵실험할 겁니까? 전라도에서 핵실험할 겁니까? 서울에서 할 겁니까? 서울에서 할 어디서 겁니까? 아니면 뭐 제주도에서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현실적인 얘기인데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뭐 선언하고 실제로 핵무기로 개발로 가는 순간 한국은 난리가 날 거란 얘기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거다. 왜냐하면 한국 어느 지역에서 강원도,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도 핵실험을 받아들일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을 심각한 분열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해커 박사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한국의 핵무장을 할 경우에는 또 대외적으로 이 NPT 체제 탈퇴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세계에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미국은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전에 이 NPT 얘기한 적의 기억이 나는데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NPT 네. 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1967년에 만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시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는 여러 가지 체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고하게 수십 년을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탱해 오고 있는 체제 중에 하나가 NPT 체제예요. 이거 이제 중요한 국제 질서입니다. 1967년이 중요한데 1967년에 NPT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1967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미국, 소련, 지금 러시아죠.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국가들은 이미 1967년 NPT 체제가 만들어질 때 핵무기를 갖고 있던 국가였고 그래서 이 5개 국가들의 그 기득권을 인정했고 이 67년 NPT 체제 이후로는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가져서 안 된다. 이게 바로 NPT 체제의 핵심입니다. 이 NPT 체제에는 세계 191개국이 가입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 질서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도 당연히 지금 NPT 체제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기 개발한다는 건 NPT 체제를 탈퇴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 미국이 주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핵심적인 국제 질서를 벗어나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한국이 정면으로 거부한다 이런 뜻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NPT 체제 탈퇴는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한국이 이제 거부하겠다는 예.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NPT 체제였어요. 북한도 NPT 회원국이었습니다. 근데 북한도 탈퇴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미국과 대립하면서 힘들어진 상황인데 과연 한국이 NPT를 탈퇴해도 미국이 한국을 오냐오냐 하면서 한국과 좋은 관계 유지할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에 나서는 순간 좀 심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적 왕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미국이 그 국제적 왕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국은 지금 우수한 원전 생산국인데 NPT를 탈퇴하면 한국의 원전을 누가 사겠냐. 이제 아무도 한국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독자적 핵 개발로 나가는 순간에 한국은 우수한 원전 산업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한국과 이제 원전 거래를 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은 또 우라늄이 나지 않는 국가입니다. 100% 우라늄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NPT 탈퇴하면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에 우라늄 수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랬다가는 미국에 강력하게 제재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과연 이런 어려움들을 한국이 자기들의 능력만으로 과연 다 극복하고 핵무기 개발로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니 해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선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포인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결국 다 합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미 동맹이 이제 깨진다는 얘기죠. 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로버트 갈루치라는 이름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네. 전 국무부 북핵 특사입니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주역이었죠. 이 제네바 합의가 뭡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골자입니다.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였어요. 근데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이게 결국
그 후에 잘 안 되니까 북한이 NPT 체제를 탈퇴했죠.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서면서 2003년에 제네바 합의가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합의가 계속 잘 이어져 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아쉬운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 제네바 합의의 주역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올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실상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한국 측이 아주 강력히 경고했고요.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미국의 핵무기가 강력해서 확장 억제 효과가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이 왜 이제 와서 왜 핵무장을 하겠다는지 핵무기 개발로 나가겠다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의 얘기고요. 이제 와서 북한 중국을 상대로 핵 경쟁을 하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고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 제로고 그렇게 되는 순간 한국은 북한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제재를 받을 걸 각오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미국이 이렇게 되면 군사동맹 당연히 한국과 군사동맹은 이제 깰 것이고 그리고 경제협력도 중단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를 갖는다는 한국과 미국이 더 이상 협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동안 한국이 이룬 경제 발전, 경제 기적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다 사라질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배척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세계 주요 자본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한국이 이제 위험한 국가가 되는 거니까 다 빠져나가게 될 거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크게 후퇴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워싱턴 DC 싱크탱크에서 나온 주요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 정권이 과연 핵무기 개발로 지금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직접 이제 공언을 했잖아요. 대놓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나갈 수 있을런지 좀 두고 봐야. 이란이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유가 핵무기 개발 그렇죠. 때문에 그런 핵무기 개발 거잖아요.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란에 지금 70억 달러 네. 석유 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경제 제재 때문에 달러를 줄 수가 없어서 그것도 못 갚고 있고 이란은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한국이 북한처럼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전락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의 한국과 아마 핵무기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NPT 체제 탈퇴 이후의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직접 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미국의 관심을 더 끌겠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또 일부 인사들은 정말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도 있는데 한국도 있으면 세계 누구가 한반도를 깔보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 협상하는데도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양쪽이 다 갖고 있으면 오히려 협상이 잘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나름대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미국과 관계죠.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만 관계를 놓고 보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NPT 체제가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만 우리가 좋게만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일단 핵실험은 어디서 할 것인가? 핵실험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것도 네, 좀 그게 아주 큰 문제긴 중요합니다.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 2024년 프랑스 하계 올림픽에 러시아가 참가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 러시아가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IOC는 러시아 선수들도 다른 나라 선수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좀 오래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러시아 스포츠 선수들이 차별받는 것은 안 된다. 이게 IOC의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국제축구연맹 FIFA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강수로 대응했는데 IOC는 지금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뭐 이번에 IOC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지만 이 검토한다는 발표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러시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IOC가 어찌됐건 검토도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데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사실상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러시아가 올림픽에 참가하기를 IOC는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스타니슬라프 포즈드냐코프 러시아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적극적으로 IOC를 찬양했는데요. 러시아 선수들만 불이익을 받고 차별받는 일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무조건 참가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추가 조건도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니까 뭐 참가하되 또 이런저런 또 조건을 걸 수도 있는데 올림픽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그런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 모든 나라가 똑같은 스포츠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런 게 올림픽이니까
참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러시아 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게 러시아의 출전을 반대하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반대하고 있죠.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IOC가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를 허용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아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파리 올림픽 참가는 테러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좀 비판치고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러시아가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면 테러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그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벨라루스까지도 올림픽 출전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정식으로 좀 초청했는데 어디로 초청했냐면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가 동부의 격전지입니다. 여기에 IOC 위원장을 초청해서 눈으로 보여주겠다. 자기 눈으로 보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 러시아는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의 올림픽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은 폭력과 대량 살인,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나서서 또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IOC가 상당히 좀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어요. 아니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를 검토한다는 걸 가지고 무슨 뭐 테러가 용인되고 뭐 폭력 대량살인 파괴를 조장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냐? 아주 IOC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지금 IOC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입 좀 다물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건 IOC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너네가 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느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올림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